2025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과 함께합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경북교육 가족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올해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 교육만은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이제 교육청에서 일단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크게 두 가지 방향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무엇 해도 따뜻한 인성교육. 네. 그리고 특히 요즘 아이들이 많이 흔들려서 생명사랑 교육에 치중을 했습니다. 네. 먼저 인성교육에서는 아이들이 자신의 출세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이웃과 나라와 인류를 생각하는 그런 따뜻한 글로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살 예방 생명사랑 교육을 한 것은 특히 아이들 자살이 많았습니다, 재작년에. 네. 그래서 특별 프로젝트를 우리가 운영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를 보았고 전국에서 우리를 벤치마킹했고 네. 지난 연말에는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또 한 축은 우리 경북교육을 세계교육 표준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IB 교육과정도 도입을 우리가 준비를 했고 특히 우리가 전국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우수 유학생을 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습니다. 예. 이 학생들과 적응을 잘 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지금 아이들 학령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듭니다. 예. 학교 공간이 많이 빕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소기업들은 기능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보면 우리도 유학을 많이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머물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는 우리도 해외 우수 유학생들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유치를 했고 전국적으로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다양한 정책들 많이 해주셨는데 예. 일단 인성과 또 생명사랑 교육에 더 힘쓰셨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또 그 외에 또 성과를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해는 대통령상을 3개나 받았습니다. 정말요? 예. 전국 기능경기대회를 2년 연속해서 우리 학생들이 받았고 네. 그다음에 발명과학 대회에서도 우리 학생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교육자료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 외에도 우리가 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고 네. 또 우리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전국체전에서는 고등학생들이 4회 연속 3등을 했습니다. 1등 하면 좋은데 경기 서울은 워낙 학생 수가 많아서 네. 다음에는 그런 기회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네. 육상 부분 우리가 1등합니다. 정말요? 예, 대단해요. 와, 대단하네요. 정말 예. 이렇게 자랑스러운 성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올해 그러면 경북교육이 좀 어떻게 추진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교육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마음 건강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입니까? 이걸 첫 번째로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3년 동안 아주 심하게 앓았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에 학생들이 심리 정서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사회성, 기회가 없었잖아요. 아이들 같이 네. 활동하는 그런 생활을 맞습니다.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자살이 늘어나고 또 우울한 학생도 많고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 마음 건강을 특별히 지원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들에게는 마음 건강 학기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 명상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네. 명상을 영상으로 만들었는데 8종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이 맞춤형으로 해서 아이들이 학교 폭력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를 하거든요. 네네. 그럼 그 시간에 이 아이들 이제 명상 자료를 틀어서 네. 좀 마음을 가라앉히도록 하는 그런 쪽도 있고
그다음에 자살 자해 학생들을 위한 명상 자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를 우리가 보급을 하고 그 외에도 이 관심군 학생들 심리 검사를 해서 1차적으로 관심군에 나오는 학생들이 좀 위험하거든요. 네. 이 학생들에게 그 좀 2차 상세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검사비를 지원하고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을 위한 그 힐링 캠프를 우리가 준비를 하고 네. 지금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담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학부모 학교를 개교합니다. 여기에서 마음건강 자료 또 교육 자료를 많이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학생과 교직원 또 학부모의 마음 건강까지 신경을 왜냐하면 써주시네요. 선생님, 학부모님들은 바로 아이들에게 직결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또 보니까 둘째로는 통합 성취도 평가 시스템으로 학업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이 학력에 대한 그런 필요성은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네. 창의융합 역량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도 학력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학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강화하겠다는 얘기인데 네. 특히 초등학교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내 아이가 과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 상대 평가가 안 되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궁금해하고 걱정합니다. 네. 그러다가 중학교 가서 석차가 나오고 하면 깜짝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교육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네. 우리 공교육에서도 그 1학기 때 학년 초에 이제 그 진단 검사를 합니다. 네. 그걸 12월쯤 해서 다시 이 성취도 검사를 해서 네. 학생들에게 초등학생들도 위치를 알려드리도록 네. 이렇게 할 그런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2028 대학 입시제도가 바뀝니다. 네. 그래서 2028 대학 입시제도에서 특히 그 사탐, 과탐, 네. 사회탐구, 과학탐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에서 기초를 닦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마칠 때 그때 우리가 특별히 문제를 출제를 해서 제공을 하고 또 문제풀이를 통한 아이들의 교육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이 출제 경험이 있는 선생님들 출제를 해가지고 네. 지난해 2번 시험을 쳤습니다. 네. 아주 적중률이 좀 있었는데 이런 것을 올해 더욱 강화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올 3월부터 또 도입되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논란이 지금 적지 않습니다. 예. 교육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이 AI 디지털 교과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종이책을 그대로 씁니다. 네. 종이책 교과서는 그대로 있고 그게 추가로 네.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예. 그래서 학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게 지금 국회에서 1차로 그 교과서가 아닌 그 교육 자료로 의회에 통과를 했습니다. 네.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 교육부에서는 재심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래도 교과서의 지위를 주시고 달리 우리가 보완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AIDT라고 합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상당히 그 장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 맞춤형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티칭 머신이라고 옛날부터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네. 선생님을 보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장점을 갖추고 특히 진단평가나 이 총괄평가할 때 한꺼번에 아이들의 수준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선생님 받아서 채점하고 이런 과정 없이 네. 바로 파악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수준을 정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고 네. 처음에는 이게 뭔가 처음 시작하면 좀 불편하잖아요. 네네. 어색하고. 하지만 이것을 사용을 하면 제대로 사용하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학기 초등선생님들 연수를 했고 지금 네. 현재 방학 중이지만은 네. 중등선생님들 연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되든 교육 자료가 되든 우리는 그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하고 해서 네. 선생님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학교에 적극 권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선생님들의 능력에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럴 수 이렇게 있습니다. 또 방학 때도 교육이 이어진다는 말씀 예, 전해주셨는데요. 세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요. 예,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와중에도 이 특수교육 대상자는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다문화라는 얘기했는데 이제 이주 배경 학생이란 말을 하거든요. 네. 이런 학생들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학교 밖 청소년, 사실 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학령 인구에 들어갈 때는 이 학생들도 사실은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사실 좀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불리한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장애학생 취업 지원관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고요. 사실은 장애학생들도 최종 목표는 자립이거든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하고, 특히 이주 배경 학생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네. 경주의 흥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70% 이상이 그 학급에 맞습니다. 이 이주 배경 학생들이 또 중도 입국 학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그 따로 반을 편성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다문화 특별학급을 편성할 생각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동행 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 상담을 하고 카드에 그 학생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카드로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네. 학생들이 이걸 가지고 학원비도 쓸 수가 있고 또 책도 살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교통비도 쓸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특수교육 대상자와 또 이주 배경 학생, 또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특급 학급 편성 등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애써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작년에 또 교육발전특구로 지정이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이런 교육 정주 실현 계획도 갖고 계시다면서요? 이 정주 학교라고 얘기를 저를 붙였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교육 때문에 경북을 떠나지 않고 교육 때문에 경북으로 오는 네. 그런 학교를 만들겠다. 저는 학교를 맛집에 비유합니다. 오, 학교 맛집이요?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네. 뭐 교통이 불편해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거리가 멀어도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줄을 서서 먹잖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북의 학교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생각인데, 사실은 지금도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현재 학생들의 경우에는 한 2만여 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지나간 학생들 중학교 졸업하면서 경북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타시도 고등학교 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중학교 졸업하고 경북의 고등학교 온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나간 학생들이 많을까요? 들어온 학생이 많을까요? 들어오는 학생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겠어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정답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경북의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난해 타시도에 나간 학생은, 타시도 고등학교 지난 학생은 355명입니다. 네. 한 2만 명 중에 그런 정도가 나갔거든요. 네. 반면에 타시도 중학교 졸업하고 경북의 고등학교 온 학생은 1,599명. 들어온 학생이 4배, 5배 더 많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맛집이네요.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외 우수 유학생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 경북으로 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전국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전국으로 파급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올해 학생들을 뽑으러 교장선생님 직접 현지에 갑니다. 네. 갔는데 경쟁률이 4대1이 넘고 와. 한국어로 면접을 할 정도로 아이들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그 경북이 뭐 35명이 지난해보다 늘었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국은 지금 있는 학생들의 절반이 줄어듭니다. 네. 앞으로 10여 년 지나면. 네. 그래서 그 비공간들 또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은 이민 정책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고등학교에 와서 아이들이 공부를 한 학생들은 이 이민자로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우리가 많이 나가서 유학을 가서 거기에 정착했듯이 우리도 이것을 이제 적극 도입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앞으로의 경북 교육이 정말 학교 맛집으로 더욱더 유명해지길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예. 네, 2025 신년 특집 대담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교육감님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예. 학력 인구 감소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도농 이음 교실, 작은 학교, 자유 학구제 등을 운영 중이신데요. 예. 이와 관련한 계획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거의 절반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작은 학교가 많아집니다. 네. 작은 학교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하고 공감하고 또 협동하는 네. 이런 게 사실 어렵거든요. 네. 아이들 인원수가 너무 적으면 축구를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사실은 뭐 경제적인 비효율성을 떠나서 아이들 교육적으로 문제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60명 이하 학교를 통폐합하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데 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은 학교를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에 네. 15명 이하 전교생이 한 학년에 그럼 초등학교 같으면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학교는 아이들 교육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통합을 하기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도 이 작은 학교들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도농이음 교실이라는 건 뭐냐면 그 도시에 있는 인근 도시에 있는 학교 네. 학생들이 하루는 그 학급이 작은 학교로 갑니다. 아.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네. 그 농촌의 어떤 체험도 되고 또 생태교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작은 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일에 어울릴 수 있으니까 네.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그 길이 되겠고 또 작은 학교 학생들도 한 번쯤은 큰 학교에 가서 네. 또 큰 학교 학생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이제 그 기획을 한 것이 도농이음 교실입니다. 네. 우리 경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는 지금까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학교를 살리려고 해도 그 아이들 지역에 아이들이 없습니다. 네.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인근에 있는 그 도심지의 학교, 과밀 과대 학교 네. 학생들 중에 이 작은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사실 이주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주를 하지 않고도 그 아이들 전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입니다. 네. 그래서 큰 학교의 과밀을 우리가 막을 수 있었고 또 작은 학교는 제대로 학급을 갖춘 학교가 되는 이런 효과를 본 학교들이 여럿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뭐 계속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우리 안동 지역 같으면 예를 들어서 풍천중학교가 과밀 과대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학교라는 것이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신설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초등학교는 4,000세대가 되면 이제 그 학교를 개교할 수 있는, 신설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기본 조건. 네. 중고등학교는 6,00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과거보다는 세대당 아이들이 숫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이 기준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하나가 설립이 되고 다음 중학교 설립되려고 그러면 12,000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동안에는 자꾸 과밀로 할 수가 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가까이 있는 풍산중학교가 네. 하나급씩 있었어요. 한 학년에. 네. 이걸 이제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해놓으니까 네. 2학급씩 가는 거예요. 여기서. 6학급이 갔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작은 학교는 제대로 학교가 운영이 되고 큰 학교는 과밀 방지하고 음. 대표적인 예고 뭐 포항 지역 쪽에도 뭐 청하중학교나 네. 또 초등학교들이 그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한 방과 후 돌봄이 늘봄 학교가 운영 중에 있잖아요. 예, 예. 성과는 어떤지 좀 올해 더 확대되는 건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초등 1학년 경북의 모든 학교에 다 실시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학생 만족도가 92.4%, 초등 1학년이 네. 정확하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부모님 만족도가 92.5%입니다. 그래서 아주 만족도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올해부터는 초등 1, 2학년 네.
경북의 모든 학교, 초등학교에서 다 운영을 합니다. 특수학교까지 운영을 하는데 네.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별도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방과 후, 돌봄, 늘봄을 합해가지고 늘봄 학교라고 하면서 늘봄 지원 실장을 연구사로 112명 우리가 배치할 것이고요. 네. 늘봄 행정 실무사를 467명을 지금 선발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신학기 때 다 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사실은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고 또 거점형 늘봄 센터도 만들고 또 도에서도 아파트를 활용해서 돌봄에 참여하고 네.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정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네. 같이 힘을 모으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근데 이 문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포항에서 고교 평준화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또 진행하고 결과가 예, 나왔는데요. 예. 보니까 이 평준화 유지가 60%가 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예. 먼저 이 조사를 왜 하게 됐고 또 평준화 정책과 관련한 입장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평준화가 포항에 시행된 지가 17년이 됐습니다. 네. 참 오래됐죠, 벌써. 그래서 그동안에 정책, 연구,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은 답변 나온 것이 개선 후 유지입니다. 네. 유지, 폐지도 있었지만, 개선 후 유지가 가장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개선이란 게 평준화 제도 하에서는 어떤 경우라도 성적으로 아이들을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배정할 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하자는 그런 많은 요구가 있었고 특히 그 포항 지역의 도의원님들, 박용선, 서석영 의원님들 요구도 하고 그 외 도의원님들 많은 요구를 하시고 또 그 도정 질의도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17년 되고 했으니까 이제 그 학부모님들의 이제 그동안은 사실은 그 표집조사였거든요. 전체 학부모님 대상으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보통 이제 개선 후 유지라는 그런 답변이 가장 많은데 네. 유지 쪽에서는 이거는 유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네. 또 폐지 쪽에서는 개선해야 된다는 게 폐지다 이렇게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한번 했는데 이번에 한 13% 정도가 여기에 응답을 했고 그 외에 이제 배경으로 본다면 사실 17년 전에는 학교가 이 평준화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고등학교 서열화입니다. 네. 그때는 엄격하게 그 1, 2, 3 이렇게 그렇죠. 한 학교가 마감되면 다음 학교가 하고 이런 정도로 심각하게 서열화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또 상당히 심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고 했는데 이제 17년이 지나니까 서열화에 대한 평준화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이 많이 바뀌고 지금 또 대학 입시 제도에서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학교를 어느 학교에 과거처럼 서열화해서 가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그 학생들 희망을 받아서 배정하는데 1희망으로 한 80% 이상이 갑니다. 그다음에 2희망으로까지 칠 것 같으면 90% 넘는 학생들이 1, 2희망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1, 2희망이 넘치는데 네. 이 넘칠 때 아이들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하는 네. 문제입니다. 그걸 추첨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냐 아니면 그 선정을 성적으로 하는 것이 공정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런 논란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2028 대학 입시 제도가 이제 지금 현재 올해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네. 그 적용이 되는데 내신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보다는 내신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준화를 하면서 크게 효과를 받은 것이 내신에 좀 유리했거든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뉘어 가면서. 근데 이제 그런 효과가 좀 줄어들게 되고 또 경북대구 통합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런 내신의 그런 효과가 좀 줄어든과 동시에 대구 진학이 가능하면 또 경북의 학생들이 대구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우리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는 네.
그런 생각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해 활동이 좀 완화가 됐고 네. 이런 것들이 뭐 변경이 된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결과 60%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그대로 유지를 희망을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제 그 하나의 경향성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부모님보다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유지하자는 그 비율이 낮았습니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 한 68%가 유지를 하자 그러고 네. 초등학교 학부모님은 61% 정도로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앞으로 이런 그 과제를 두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TF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사립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 뭐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고 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의견도 듣고 해서 최대한 개선할 점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준화 문제가 사실은 그 가장 먼저 시작한 곳이 안동 지역이었거든요. 네. 안동에서 평준화를 하다가 10년 만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학생 유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항 지역은 그 조금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그 경북과학고라는 특목고가 있고 또 포항제철고라는 자사고가 있고 네. 또 농어촌학교가 있는 그런 덕분에 유출이 그렇게 안동처럼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타 지역의 학생들이 포항으로 많이 왔거든요. 네. 그런 유입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함께 생각해야 될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과대 과밀학급 말씀도 해주셨었는데요. 예. 지금 작년에 포항 제철중학교 배정과 관련해서 예.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 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중학교 배정과 관련한 교육청의 입장은 좀 어떻습니까? 예, 이제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포항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중학교에 관한 그런 장학이나 거기에 관한 업무들은 지역 우리가 경상북도 교육청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네. 22개 시군에 워낙 지역이 넓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특히 중학교 배정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 위임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뭐 답변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일단은 그런 갈등 유발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 학생들 중에 위장 전입이 된 학생들, 주소가 불일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그 배정을 달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결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인근 학교 경쟁력을 좀 높여가지고 아이들이 다들 만족하는 그런 학교 생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경북에서 이제 에이펙 회의를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예. 경북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실은 그 세계 교육 표준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있거든요. 네. 그 지난해 전남교육청과 글로컬 세계 박람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 걸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이 좋은 기회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기에 많은 이제 에이펙 국가들이 오기 때문에 K 뭐 스쿨 박람회 뭐 이런 네. 가칭을 지금 들고 여기에 우리 경북 교육의 그런 자랑스러운 모습들 이걸 공개를 하고 또 다시도 교육청에도 협조를 구해서 각 교육청마다 뭐 부스를 만들고 해서 이 에이펙 회원국들에게 우리나라의 교육, 특히 경북 교육의 그런 우수한 점을 널리 홍보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K-교육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교육감님 끝으로 이제 교육 가족들에게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교육은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런 바탕의 교육이라고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래 왔었고 또 앞으로 미래도 역시 교육에서 희망을 찾아야 됩니다.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저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더 최고의 교육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하는 대신에 모두를 우수한 학생으로 길러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살아갈 무대가 세계이기 때문에
이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데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북 교육이 세계 교육 표준이 되고 또 경북에서 교육받은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2025 신년 특집 대담. 오늘은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